최근에 머리 염색을 다시 했어요. 제가 주말 동안 촬영을 했는데 녹음 파일이 3개나 유실이 돼가지고 지금 재촬영을 하고 있어요. 재촬영을 하는 김에 Q&A 오랜만에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스토리로 질문을 받았거든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메이크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패드부터 시작할게요. 이거 아비브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제품이에요. 아비브 솔립 모공 패드 클리어 터치. 브랜드에서 선물로 먼저 보내주시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되게 제품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스타그램 광고도 함께 진행을 했던 제품입니다. 제품이 좋아서 요즘 이 제품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삼계탕 드셨나요? 아직 안 먹었어요. 오늘 저녁에 먹을 것 같아요. 오늘 엄마랑 같이 식사하는 날이어서 엄마가 저녁에 삼계탕을 끓여다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먹을 것 같아요. 사실 어릴 때는 왜 이렇게 더운 날에 삼계탕을 먹지? 왜 동지에 팥죽을 먹지? 이러면서 이해가 잘 안 갔는데 크고 보니까 진짜 왜 그러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막 날씨도 덥고 막 땀도 나고 막 그런데 기도 허해지고 하면서 막 뜨거운 거 먹으면서 원기 보충하고 그런 느낌이 지금 딱 나이를 먹고 나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조상님들의 아주 지혜가. 요즘에 유튜브로 조선시대 뭐 생활이나 뭐 문화? 이런 관련한 인문학 콘텐츠를 자주 보고 있는데요. 진짜 엄청 흥미로워요. 진짜 재밌는 주제들도 많고 뭔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생활 문화나 뭐 관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요즘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찾아보고 있어요. 요즘 날씨가 정말 덥잖아요. 또 벌써 초복이 지나고 저는 좀 24절기 중에서 가장 실감나는 절기가 입추인 것 같아요. 조금 늦더위가 오긴 하는데 확실히 입추가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밤 공기가 여름이랑 진짜 달라요. 엄청 선선하더라고요. 남은 양은 흡수를 시켜주고 다음은 헉슬리 제품 헉슬리 컨디셔닝 에센스 리프레임. 요즘 정말 자주 사용하는 제 최애템 에센스예요. 에어컨 때문에 속당김이 너무 심해져서 좀 깔끔한 보습감에 피부 컨디션 밸런스 맞춰주는 에센스 찾고 있었는데 이 제품 진짜 좋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썼어요. 관통 비우고 있습니다. 귀찮을 때는 그냥 토너나 뭐 패드 생략하고 이 제품 퍼스트 에센스로 발라주고 있는데 진짜 촉촉하고 산뜻하고 너무 좋아요. 여름에 좋은 점과 싫은 점. 여름에 좋은 점? 여러분들은 여름 좋아하시나요? 저는 살면서 여름을 좋아해본 적이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점. 복숭아랑 자두 실컷 먹을 수 있는 거? 제가 복숭아랑 자두를 정말 좋아하는데 복숭아랑 자두 실컷 먹을 수 있는 점이랑 그리고 바람 냄새? 여름이 바람 냄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시원한 밤 공기 냄새? 산책할 때 가끔 이제 좀 가로수 울창한 공원이나 숲길 같은 곳 걸을 때 나는 그런 바람 냄새도 좋고 그리고 전 비 오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여름이 장마가 있어서 좀 좋아요. 막 폭우처럼 내리는 거 말고 약간 시원하게 좀 사르르르 내리는 그런 가랑비? 가랑비 같은 거 내릴 때 나는 그런 비 냄새도 바람 냄새도 좋고 저는 사실 계절 중에선 여름을 제일 싫어해서 싫어하는 점은 너무 많은데 여름은 제 면역력이 가장 떨어지는 시즌이에요. 정말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헤르페스, 눈다래끼 이런 건 기본이고 그 잔두통을 좀 많이 달고 살게 되더라고요, 여름엔. 뭔가 에어컨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두통약을 항상 먹게 되는 시즌이고 엄청 덥다가 시원한 거 들어가면
뭔가 닭살 이렇게 쫙 돋으면서 약간 그 느낌이 좀 소름 끼쳐요. 막 엄청 추운 날씨에 따뜻한 곳을 들어가면 되게 기분이 뭔가 포근하고 막 따뜻하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반대의 상황에서는 뭔가 좀 소름 끼쳐요. 그 저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 쐬는 걸 너무 안 좋아해서 사실 근데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름을 좋아해본 적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보면 이렇게 막 봄을 탄다, 가을 탄다 이러는데 저는 항상 여름에 더 우울했던 것 같아요. 막 이러나 저러나 너무 견디기 힘든 계절이에요. 여름은. 그 다음 스킨푸드 에센스입니다. 이것도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셔서 바로 써봤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판토테닉 워터 파슬리 사일런스 에센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주 원료가 미나리예요. 미나리 에센스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무겁지 않게 피부 트러블 케어랑 예방을 같이 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무겁지 않은 트러블이랑 진정 케어 원하셨던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에센스가 될 거예요. 이렇게 발라보면 되게 크리미하고 마일드한 느낌이거든요. 좀 부담스럽지 않게 촘촘한 보습감을 함께 채워주는 그런 에센스입니다. 신기한 게 제가 이제 좀 생리주기가 다가오는데 보통 한 요맘때쯤이면 턱에 조금 뾰루지 나고 피부결 약간 조금 거칠고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꾸준히 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트러블 소식이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발라주고 이게 항상 Q&A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품을 바를 때 질문을 봐야 되는데 항상 그걸 놓치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최애 폰 케이스 궁금. 저의 최애 폰 케이스는 아마 한 7개월 정도? 진짜 바를 때까지 계속 착용하고 다녔던 제품이 있는데 앙봉 콜렉터라는 곳의 피으 유광 핑크 아이폰 케이스입니다. 앙봉 콜렉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편집샵 중 하나거든요. 거기에 피으 라인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막 티셔츠도 구매하고 막 거기 폰 케이스도 구매하고 뭐 엽서나 뭐 제작된 것들을 막 이것저것 구입해서 한번 영상에도 예전에 작년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을 거예요. 그리고 수진미학 폰 케이스도 너무 좋아하고 지금은 이 오드맨션의 폰 케이스입니다. 안에 이 카드? 스티커 카드는 제가 그냥 끼워 넣었어요. 귀엽죠, 이거? 요즘은 또 이런 좀 투명한 폰 케이스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조지 언니 항상 Q&A를 할 때마다 받는 고백들에 굉장히 설레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은 너무 사랑이에요. 그 다음은 여름에 자주 듣는 노래 있으세요? 이거는 제가 진짜 제품을 바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크림은 이 제품 닥터자르트 에브리 선데이 톤업 선플루이드 제품 사용해줄게요. 저는 좀 여름이라고 해서 자주 듣는 노래가 있는다기보단 제 기분 따라 항상 좀 플리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계절감을 딱히 타진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자주 듣는 노래들 몇 가지 소개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플레이리스트를 잘 공개를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만 알려줄게요. 선크림을 하루에 거의 한 10번은 반복 재생하고 있는 랭페라트리스의 이게 발음이 어려워요. 불어여가지고 소나타 페시피라는 노래인데 사실 저 불어를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이 노래랑 제가 그 노래는 진짜 살면서 좀 숨이 멎을 때 듣고 가고 싶은 노래들이 몇 곡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딱 한 곡만 들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이 노래를 듣고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리고 썸머솔트의 Fire Flower이랑 그리고 Oh Dear이라는 노래도 되게 자주 듣고 있고요.
펜릴리라는 아티스트도 정말 좋아합니다. 좀 고요한 기분 자체를 즐기고 싶을 때 굉장히 자주 듣는 노래예요. 펜릴리의 For a While, 그리고 빅티프의 Pull, 그리고 후프탈라 Anywhere Crazy, 그리고 캐시도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다 아시잖아요. 전곡 진짜 다 너무 좋고, 그리고 라이랑 코난 그레이, FKJ, 라비나 이렇게 지금 말하고 보니까 다 저의 최애 아티스트들이네요. 사실 정말 꾸준히 정말 데일리로 너무너무 자주 듣는 노래들이어가지고 제가 스토리에도 몇 번 LP로 소개도 드렸을 거예요. 그 장마철 비가 올 때 자주 듣는 노래는 딱 정해져 있어요. 비 올 때는 좀 보사노바나 재즈나 블루노트 같은 음악들 듣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음악들은 좀 딱 그때 무조건 LP, 바이닐을 끼워서 들어요. 뭔가 그 무드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런 바이닐에서 느껴지는 그런 아날로그 감성이 딱 비 올 때 진짜 무드가 너무너무 합이 좋거든요. 대표적인 거는 챗 베이커나 주앙 질베르토, 그리고 스탄 게츠, 그리고 요즘에는 야즈민 레이시라는 아티스트에 빠졌어요. 제목이 I'll Never Stop Loving You라는 노래인데 그것도 정말 정말 좋아요. 다음은 자빈드 서울 허깅 스킨 쿠션 2호 사용해줄게요. 언니 오픈 채팅방 어떨까요? 오픈 채팅방? 요즘에 오픈 채팅방 많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약간 한 2, 3년 전에 엄청 유행했을 때는 뭔가 그 방 내에서 뭐 침묵 문제나 다른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예민하고 조심스러웠던 주제였는데 요즘엔 또 그런 게 많이 바뀌었나 봐요. 근데 제가 따로 방을 만들어서 운영하기엔 제가 잘 핸드폰을 안 보는 성격이기도 하고 그래서 방을 따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뭔가 누군가 만들어주신다면 함께 뭔가 일상 이야기도 나누고 뭔가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뭐 조금 뭐 하울이나 루프보다 빠른 그런 조리템들, 우리의 손민수템들 같이 공유하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상상해봤는데 우리는 과연 무슨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아무튼 이 제품도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셔서 쟤랑 주말 내내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 쿠션 라인이 진짜 다 괜찮아요. 지속력도 좋고 밀착력도 좋고 그리고 커버력도 좋은데 생각보다 사용감이 무겁지 않더라고요. 이 제품은 이번에 새롭게 나온 신상 제품이고 블랙 쿠션이랑 그 까만색의 블룸 팩트랑 윙크 팩트 둘 다 한 통씩 비우면서 되게 잘 썼는데 영상에서는 처음 소개를 하는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이 쿠션은 퍼프가 피부에 닿을 때 좀 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맑고 가볍고 보송한 피부 표현에 약간의 커버감과 파우더리한 느낌 같이 원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쿠션이 아무래도 좀 그런 보송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이 묻혀서 피부에 올라가면 두껍고 조금 밀착이 어려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얇게 조금씩 두드려가면서 올려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바른 직후에는 이렇게 광이 싹 올라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보송해져요. 저 얼굴에 불필요한 유분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스킨푸드 피치 뽀송 포어 블러 팩트 사용해줄게요. 제가 맨날 사용하던 릴리바이레드의 그 세범락 팩트 있잖아요. 그 좀 휴대하기 좋은 압축된 형태의 팩트는 릴바레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스킨푸드에도 이렇게 제품이 있더라고요. 용량도 더 많고 오늘 이 제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키랑 몸무게요. 제 워너비예요. 저는 154.8에 몸무게는 46.2kg입니다.
근데 키랑 몸무게가 왜 궁금하신지 모르겠는데 제 룩북 영상에 보면은 나와 있긴 해요. 제가 좀 키가 작은 편이라서 이런 소수점도 다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향이 진짜 너무 좋다. 뭔가 이런 좀 달다구리한 향을 향수로 뿌리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코스메틱 제품으로 조금씩 느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수정 화장할 때는 보통 쿠션보다는 이런 팩트 제품 들고 다니면서 유분기만 정리를 해주는 편인데 스킨푸드 피치보송 파우더는 알았는데 이렇게 팩트 형태가 있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눈썹은 오랜만에 베네피트 제품 사용해줄게요. 구프 프루프 브로우 펜슬 3호입니다. 사실 앞머리 때문에 눈썹 귀찮아서 잘 안 그리긴 하는데요. 불을 살짝 보내주고 싫어하거나 못 드시는 음식이 있나요? 저는 삭힌 음식 빼고는 다 잘 먹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편식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그냥 이것저것 잘 먹는 타입 같은데. 있다. 고수. 제가 고수를 진짜 못 먹어요. 좀 냄새만 맡아도 약간 도망갈 정도로? 그다음은 버섯이랑 가지 같은 조금 말랑말랑하고 삭삭한 그런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요리마다 좀 다른데 전골이나 이렇게 튀김이나 이런 류는 괜찮은데 그 재료들의 본연의 식감을 살려서 만들어진 요리는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젤리 되게 좋아하는데 젤리랑은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뭔가 말캉하고 식감 자체가 조금 소름 끼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버섯이나 가지 약간 요런 종류들? 그리고 입이 좀 얼얼할 정도로 단 디저트류 같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빵이나 베이커리 약간 이런 거를 안 좋아하거든요. 막 쿠키라든지 가끔 그냥 베이글 먹는 정도? 그래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마카롱도 그냥 저는 한 개도 다 먹기가 좀 질리더라고요. 진짜 입안에서 뭔가 얼얼할 정도로 그렇게 단맛은 제 취향이 안 맞나 봐요. 이거 말고는 딱히 이제 생각나는 게 없네요. 있다. 생크림 막 올려진 것들이랑 그리고 막 요리에 치즈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조금 들어간 건 괜찮은데 막 치즈를 막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막 먹는 뭐 볶음밥이나 뭐 떡볶이나 이런 것들? 치즈나 크림, 범벅 있는 요리들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말하고 보니까 많이 안 좋아하는 게 많네요. 눈썹 마스카라는 정샘물 스타일 픽스 브로우 마스카라 라이트 브라운 컬러입니다. 앞머리 저는 앞머리 있는 거예요. 저는 앞머리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항상 여름에 전 앞머리를 잘랐던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여름에 더 앞머리가 갖고 싶더라고요. 뭔가 딱 더워질 때쯤 항상 앞머리를 잘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긴 머리를 조금 더 좋아해서 뭔가 단발병이라고 하잖아요. 단발에 대한 욕심은 없는데 앞머리는 항상 갈등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할 때는 눈썹도 조금 보여야 다른 이미지가 있고 좀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뭐 제가 앞머리를 좋아해서 자주 자르는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섀도우 아리따운 모노아이즈 팔레트 5호 에브리데이 컬러입니다. 이거 되게 찐 데일리 음영 섀도우 팔레트예요. 내추럴한 베이스 음영 넣기 좋은 색조합과 톤들을 가진 그런 팔레트입니다. 딱 보아도 되게 뮤트하고 뉴트럴한 느낌으로 잘 색배합이 되어 있어요. 이 컬러를 사용해서 음영을 넣어줄게요. 언니는 가치관에 대한 지식을 어디서 얻으시나요? 뭔가 그런 방향 같은 거 영감을 어디서 얻는지 물어봐 주신 것 같은데 지금은 책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뭔가 제 나름대로의 좀 신념이나 가치관이 딱 정립이 된 상황에서는 제 자신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지식을 주는 건 책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같이 지내는 좀 친구들이나 이렇게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미디어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제가 추구하는 그런 삶의 질이나 방향이 정해진 상태잖아요. 저는 딱 그렇거든요. 제가 선택한 뭔가 좀 뻗어나가는 길에 대한 고민이나 그 의심의 여지는 없는데 이제 가끔 망설여지고 혼자서 좀 무너지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지식을 얻는 건 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 이 컬러랑 같이 섞어서 애교살에 터치를 함께 해줍니다. 예전에는 책을 읽을 때 제가 흥미있는 주제만을 좀 찾아서 읽었었거든요. 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세계사라든지 아니면 미술작품에 대한 그 시대적 상황이나 뭐 작가의 뭐 여러 일화들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겨서 구입하고 막 봤었는데 요즘엔 약간 달라졌어요. 사람한테서 받은 뭐 상처나 뭐 심리적으로 피어오르는 그런 불안감?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해소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끝없는 갈등이나 문제에 관련돼서는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는 것보다 책에서 위로를 얻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변하는 그런 느낌? 그 다음이 이제 나랑 좀 뜻이 맞는 그런 친구들과의 대화인 것 같아요. 지금 말하면서 떠오르는 친구들 몇 명이 있는데 보고 싶네요. 그 다음 이 7번, 8번 컬러를 같이 섞어서 삼각존 라인을 가볍게 채워줄게요. 요즘 읽고 있는 책 알려주세요. 좋은 책 추천해주세요. 저 이번에 진행할 때 진짜 책줄문이 정말 많았거든요. 달고 사는 책은 그 책 하나가 유일합니다. 제가 스토리나 피드로도 몇 번씩 소개를 드렸는데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라는 책입니다. 항상 끼고 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몇 장 조금씩 보다가 스르륵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막 민기적대면서 한두 장 펼쳐서 보고 그러니까 하루의 끝과 시작을 그 책과 함께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누군가 내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나만의 그런 책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종이에 적혀진 몇 문장과 단어들을 읽는 건데 정말 그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위로를 그 책을 통해서 다 받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동안 되게 다양한 인문학적, 뭐 심리학 그런 서적을 찾아보면서 읽었었는데 뭐랄까 좀 전혀 좀 도움이 별로 안 됐거든요. 뭔가 되게 막 거창하고 나와 나 자신을 항상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서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면서 말로 하기만 쉬운 듯한 그런 뻔한 위로를 받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책도 많고 좋은 메시지도 많았지만 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책들이 뭔가 조금 더 거북하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여기서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하면서 거창하게 다가오는 표현들이 되게 많아서 거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저는 뭔가 막 그러잖아요. 막 어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주인공들이 아 누구야 넌 잘할 수 있어. 자기 자신한테 넌 너무 잘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막 위로를 해주고 나와 나의 자아를 좀 분리해서 생각하면서 막 다독여주고 막 응원해주고 막 이런 표현들을 보면 저는 되게 그런 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자신과 자아를 분리해서 누구야 넌 잘할 수 있어. 넌 너무 잘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고 저는 아직도 그걸 아직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그런 책에서 나와 나의 자아를 분리해서 접근을 하면서 다독여야 한다는 그런 구절을 되게 많이 봐서 그러니까 저는 왜 그게 분리가 돼서 접근을 해야 하는지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고민과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이 책이 정말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거창하지 않게, 뭐 거북하지 않게 그냥 누구나 다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안전해, 이런 식으로 마음의 방향을 이끌어주는 책이에요. 저는 위로를 받을 때 누군가 아 맞아 너의 마음 다 이해해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 아, 그래 네 상황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이런 상황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고 좀 사실이나 앞뒤 뭐 이해관계를 파악을 해서 뭔가 위로나 공감을 얻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친절하지도 너무 불쾌하지도 않게 이쪽으로 가세요, 그 생각이 더 안전해요,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느낌?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진첩에 그 책에 정말 많은 구절들이 길가 가거나 버스를 타거나 뭐 운동을 다녀오는 길이나 뭐 이럴 때 가끔씩 보면서 그래 오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야지, 오늘은 이런 식으로 빠지지 말아야지 하면서 정말 제 일상 속에 함께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 다음 이 섀도우 사용해 줄 건데요. 식스틴 브랜드의 8호 살구꽃 노스텔지어 무드라는 섀도우 팔레트 사용해 줄게요. 이거 진짜 복숭아 색감을 다 담은 그런 섀도우 팔레트예요. 먼저 이 컬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사실 이런 고민을 말해도 될까 하는 새로운 고민이 지금 또 생기긴 했는데요. 건방져 보일 수도 있고 모르겠네요. 말이 나온 김에 해보자면 요즘은 진짜 내가 얼굴도 모르고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도 모르고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제3자들의 좀 공격적인 표현이 너무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하든 그 사람의 뭐 다분한 의도나 뭐 드러나지 않아도 보이는 그런 악의적인 뭔가 공격성 같은 건 우리가 다 느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아닌 척 뭔가 걱정을 해주는 것처럼 아니면 그런 식으로 좀 선 넘은 그런 충고나 그런 조언들? 그런 게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한마디를 해도 사람이 이걸 둥글게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 각지게 표현하느냐 이거는 사실 그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들 좀 날카롭고 각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이 전혀 궁금하지가 않은데 그걸 나한테 표현하니까 그게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저는 알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싶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지. 사실 나를 안 보고 지나치면 되는 거고 나의 표현 자체를 무시하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생각과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 그 다음 이 심한 활로 눈두덩이에 가볍게 얹어줄게요. 이 펄 되게 예쁜데 가루 날림이 살짝 심해가지고 보이시나요? 손가락을 사용해서 발라줄게요. 이게 그냥 뭐 그까짓 거 막 뭐 무시하면 되지, 뭐 안 들은 척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랬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 했는데 사람이 한마디로도 좀 둑이 터질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올 때가 다들 있잖아요. 제가 요즘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개인의 감정을 표현할 땐 굉장히 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진실되고 투명한 그런 솔직함이랑 나의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의 색깔들을 다 붓고 쏟아내는 건 정말 큰 차이가 있잖아요. 오늘 이 얘기도 저는 지금 좀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는 게 여러분들의 하루가 완벽해질 수 있었는데 오늘 저의 이 얘기를 보고 뭔가 덩달아 우울해지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그 상황이 떠오르면서 같이 좀 고민이 물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영상에서는 사실 이런 얘기를 정말
안 하려고 하거든요. 한 적도 없고. 저를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상황과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게 아닌 분들에겐 이 얘기도 어찌 보면 그분들에겐 값진 주제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 그냥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한마디를 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존중하는 만큼 그런 마음을 저도 좀 받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게 너무 좀 힘든 것 같아요. 1번 컬러로 브러쉬를 이렇게 세로로 붙여서 눈 앞머리에 이렇게 얹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참 한마디 한마디 이런 뭔가 말들을 표현할 때 뭔가 그런 것도 좀 고민이 되고 근데 그 자체가 잘 버텨왔는데 요즘에 그 자체가 좀 거북하지라고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뭔가 내가 알고 싶지 않은 좀 다분한 의도나 그런 공격적인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표현하는 뭐 말들이라든지 나를 향한 그런 상황이 너무 잘 보이고 잘 닿는 곳에 있는 것도 그게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잘 버텨왔는데 이게 사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댓글들은 지금까지 다 지웠거든요. 다 삭제를 했는데 어떤 DM도 받았냐면 너가 뷰티 유튜버인데 너가 어떻게 페미니즘을 논하냐 감히 너가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냐 약간 이런 것부터 뷰티 유튜버가 어떻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비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 뭐 이런 것부터 되게 다양한 그런 말들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6월 달에.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뭐 방향이나 정보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너무 얼토당토 없는 그런 문원리로 오히려 다른 성별의 눈치까지 봐가면서 뭐 제가 쓰고 싶은 그런 뭐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를 억압하는 피드백이 왔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 쭉 DM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아닌 것 같긴 한데 되게 악의적으로 좀 제가 영상에서 발언하는 내용들을 캡처해서 보내면서 이런 부분은 너무 건방지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뷰티 유튜버 주제에 네가 감히? 이런 발언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인스타그램을 사실 정말 안 하고 DM을 안 본 지도 정말 오래됐어요. 항상 그분이 그 최신 DM 맨 위에 떠 있어요. 항상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대답 안 하세요? 왜 피드백 안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 그런 게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스카라는 에스쁘아 노머징 마스카라 워터프루프 XP 딥브라운 컬러 사용해줄게요. 사실 이렇게까지 고민이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올해 저한테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특히 상반기에. 이 감정이 수습되기도 전에 다른 뭔가 상황이 있고 막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유독 좀 감정이 계속 막 차오르고 막 하면서 넘실대는 그런 느낌이에요. 한계치가 와서 누가 작은 돌멩이만 툭 던져도 막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막 터지고 뭔가 막 줄줄 막 새고 하는 이런 느낌? 정말 이번 5월달, 6월달에 이제 뭐 일들도 많고 이제 편집자분도 오시고 이러셔서 작업할 게 많아서 그나마 일을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 조금 더 여유로웠던 일정이었으면 진짜 그 감정에 빠져서 진짜 헤어나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자체가 처음이라서 지금도 이게 말하고 있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또 상담도 좀 다니고 약 처방도 받고 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는데 누가 보면 무시하면 되는 말인데 너무 신경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가 제 하루를 그냥 죽이는 느낌?
그냥 저도 너무 기분 좋고 평화로웠던 제 일상이 그 한마디에 진짜 모든 게 땅으로 탁 떨어지고 피가 싹 식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나의 노력도 필요하구나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점이잖아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뭔가 깨진 부분을 드러내는 거여서 근데 뭐 Q&A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좀 한 번쯤은 조금 솔직하게 같이 나눠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이라이너는 3C 슈퍼 슬림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 라이트 브라운 컬러 사용해줄게요. 언니 덕분에 LP 취미를 갖게 되었어요. LP 컨텐츠 계획이 있나요? 나중에 여유가 생긴다면 준비해보고 싶은 그런 컨텐츠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애정하고 아끼는 바이닐 소개하면서 그 바이닐에 수록된 진짜 최애곡들을 같이 듣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만 된다면 한 달에 한 3-4곡 정도 테마처럼 묶어서 소개를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문제는 제 몸뚱이가 하나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아이라이너 점막 채우기 되게 좋아요. 이게 점막을 좀 채우면 까맣게 좀 답답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추천하는 밝은 톤의 아이라이너예요. 눈매 끝에 꼬리는 살짝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브라운 붓펜 라이너를 가져왔습니다. 조금만 빼줄게요. 네, 저번 하울 영상도 그렇고 제 룩북 영상 보시면서 같은 아이템? 손민수템이나 같은 취향? 이런 거 같이 알아가는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똑같은 일상에 우리끼리 같은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다음 글리터 사용해 줄 건데요. 네이밍 브랜드의 낫 오렌지 데즐링 아이 글리터 제품입니다. 진짜 이 제품도 제 메이크업 영상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단골템이잖아요. 애교살에 포인트로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은 LP 중 가장 애정하는 LP 그리고 위시리스트 LP. 제가 위시리스트 LP는 너무 많아서 오늘 뭔가 다 소개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가장 아끼는 LP 위주로 얘기를 해보자면 가장 애정하는 LP는 정말 많은데 지금 딱 떠오르는 건 백예린 씨 1집 한정판 투명 바이닐 앨범이요. 제가 LP 딱 입문했을 때 가장 먼저 갖고 싶었던 그런 바이닐 중 하나였고 운 좋게도 발매 당일날 진짜 그 치열한 피케팅을 뚫고 구매했던 그런 음반이어서 제가 처음으로 구매해본 바이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큰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펜릴리의 온홀드라는 그 핑크색 한정판 바이닐도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고요한 기분을 좀 느끼고 싶을 때, 좀 울적할 때, 좀 차분히 가라앉고 싶을 때 들으면 굉장히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노래들이 많이 담겨있는 그런 바이닐입니다. 다음은 블러셔. 3C 페이스 블러시 퓨어 케이크 컬러 사용을 해줄게요. 이것도 복숭아 메이크업 할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블러셔 컬러입니다. 그리고 라비나의 LP도 루시드 한정판 약간 민트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투명한 되게 그린한 그런 컬러의 한정판 바이닐이 있는데 그 앨범도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LP예요. 그 음반이 이제 한정판으로 출시가 되어서 이미 완전 절판이 된 상태여가지고 재고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거 디스콕스에서 재고 발견하고 진짜 소리 지르면서 좋아하면서 구매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캐시의 투명 한정판 바이닐도 제가 너무너무 애정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캐시라는 아티스트를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처음 알고 처음 들었던 곡도 다 기억이 나요. 그때 겨울에 딱 들었었는데 듣고 진짜 이 사람의 모든 타이밍을 정말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아티스트였거든요. 바이닐이 나오기만을 정말 하루하루 기다렸는데 그 발매 당일에 진짜 바로 사이트 들어가서 구매해서 저는 좀 평생 오래 소장하고 싶은 그런 음반들은 한 두세 장 정도 구매를 해서 쟁여두거든요. 그래서 캐시 바이닐은 업로드 되자마자 바로 구매를 해서 2장은 제가 소장을 했고 1장은 희주를 선물해줬습니다. 블러셔는 광대 쪽에 넓게 감싸지면서 발라줬고요. 색감 진짜 너무 예쁘죠? 저는 3C 이 페이스 블러쉬 라인들을 다 너무너무 좋아해서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 자주 활용하는 블러셔 중 하나예요. 제가 구입한 LP 모두 뭔가 진짜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정말 소중한 보물들이에요. 이제 구하기도 힘들고 엄청 힘들게 서치해서 찾은 제품들을 다시 구매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아무튼 LP 컨텐츠는 진짜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같이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립은 이 2가지 사용을 해줄 건데요. 하나는 에스쁘아 립스틱 노웨어 벨벳 코랄리언 컬러랑요. 하나는 피 틴트 스웨이드 썬데이 피크닉 3호 제품입니다. 진짜 진한 뭔가 복숭아 탄산음료가 생각나는 느낌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저는 여름에 이런 코랄 컬러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에스쁘아 제품 먼저 발라볼게요. 바이닐은 주로 어디서 구매하나요? 바이닐은 근데 보통 그 아티스트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으로 다 발매 소식을 빠르게 알려주니까 그 발매일에 맞춰서 브랜드 홈페이지, 공식 아티스트 홈페이지 가서 구매를 하는 편인데 아티스트의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구매를 하면 그냥 일반 타 음반 사이트들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출시되는 그 음반들은 보통 이제 한정판으로 되게 예쁜 그런 컬러 바이닐의 형태로 출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구입하는 곳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아티스트들 공식 홈페이지에서 많이 구입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 외엔 뭐 예스24나 김밥 레코즈 그리고 해외 아마존 사이트, 그리고 디스콕스를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디스콕스는 좀 희귀한 그런 음반들이 가끔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정말 장바구니가 마를 날이 없는 그런 사이트 중 하나이고 아티스트 공홈에 출시된 그 발매일을 놓쳤다 할 때는 이제 김밥 레코드로 달려갑니다. 가면은 진짜 운 좋게도 가끔 업로드가 되어 있거나 발매 소식을 인스타그램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때 구입을 하고 김밥 레코드도 놓쳤다 할 때는 예스24로 달려갑니다. 김밥 레코드 사이트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정말 다양한 아티스트와 다양한 장르가 다뤄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티스트 공홈 발매를 놓쳤을 때 가장 발빠르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달의 LP나 뭐 추천작들 중에서도 취향에 맞는 라인들도 되게 많았어요. 예스24는 좀 규모가 규모인 만큼 좀 다양한 장르와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좀 김밥 레코즈처럼 세분화된 느낌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찾아본 음반 사이트들 중에서 이제 아티스트 공홈 김밥 레코드에도 없다 하면 예스24에 가끔 운 좋게도 재고가 있거나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음반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제 위시리스트를 쌓아두고 입고가 되었나 안 되었나 하고선 항상 살펴보는데 그리고 포인트 쌓이는 재미가 진짜 쏠쏠해요. 그래서 음반이랑 책은 저는 예스24를 통해서 꼭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쉐딩은 레어카인드 미니 앨범 투고 쉐딩 쿨 브라운 컬러 사용해줄게요. 조지님이 인생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가 연인과의 사랑에서 믿는 최고의 가치. 이 2가지 컬러 같이
살짝 믹스해서 일단 제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하면 살짝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저의 행복? 저의 만족? 그냥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저의 인생의 가치관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이 나의 그런 척도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황이 제일 중요한 거? 저는 항상 뭔가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적이 많아서 자존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아예 알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나의 취향도 모르고 뭐 나의 뭐 입맛, 뭐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좋아하는 옷 스타일, 뭐 내가 좋아하는 색깔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남 눈치를 보게 되어서 막 따라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항상 그런 걸 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 그냥 생각보다 사람이 다 단순하고 생각보다 되게 이기적이구나라는 걸 좀 깨닫고 사람들한테 생각하는 그런 기대 같은 거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좀 많이 성격도 바뀌고 딱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사람들한테 기대 안 하고 그냥 내가 나를 먼저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돌보고 이러면서 좀 상처도 덜 받고 자존감이라는 것도 생기고 취향도 알고 취미도 생기고 나를 좀 더 잘 알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후로 뭔가 나의 행복이나 나의 감정, 나의 뭐 만족 이런 것들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인과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는 그 무엇보다도 신뢰 아닐까요? 저는 스토리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연인이라는 게 진짜 각자의 위치를 좀 존중해주고 상대가 원하는 그런 목표나 그런 과정 속에 스며든 그런 노력들을 정말 누구보다도 알아봐주고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모든 기반은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만큼 상대도 나를 알고 오히려 내가 몰랐던 그런 나의 뭐 장점이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해주고 성장하면서 좀 함께 있어야 빛날 수 있는 존재가 연인인 것 같아요. 만났을 때 어느 한쪽이 너무 고통스럽거나 어느 한쪽이 너무 주눅들거나 이런 관계는 사실 애정의 관계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서로 맡은 바 책임감 있게 잘하고 똑부러지게 행동하고 각자 원하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냥 각자 할 일 잘하는 삶만 살아도 저는 그냥 그게 최고의 뭔가 연인과의 그런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뭐 인생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삶의 질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방향이 같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각자 노력하는 삶을 살다 보면 추구하는 바도 똑같은 결일 거고 하이라이터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1호 샤이닝 린넨 컬러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동안 품절됐었던데 지금은 재입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보이면 진짜 꼭 사세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저 이거 섀도우로도 자주 사용하고 이렇게 하이라이터나 아니면 입술 위에 살짝 포인트 주면서 하이라이트 넣어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 진짜 이거 제품 별로라고 하는 사람 진짜 1도 못 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콧등에만 사용을 해줄게요. 콧등? 콧대에만.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Q&A랑 제가 데일리로 즐겨 했던 메이크업 함께 준비해봤는데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또 댓글로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누어 봐요. 우리들의 하루가 모두 투명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